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해서 톨텍의 두 번째 세계, 2차원의 꿈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톨텍이 말한 1차원의 꿈이란 잠든 채로 자신이 꿈꾸는 줄도 모르고 꿈속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톨텍의 2차원의 꿈이란 우리가 이 현실이 꿈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기존의 꿈에서 벗어나 다른 차원의 꿈을 창조하고자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2차원의 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기존의 우리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기호와 상징 체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들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전사의 꿈이라고도 말합니다. 2차원의 꿈에서 우리는 내가 배운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하게 되며 사회와 타인에게 주입된 모든 생각과 관념들에게 주었던 자신의 힘을 회수하려 싸우는 단계입니다. 드디어 잠에서 살짝 깨어나서 이것이 꿈이구나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2차원의 꿈의 단계에 들어가면 어떤 상태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기서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요? 톨텍의 지혜를 들어보겠습니다. 꿈꾸는 법을 처음 배웠을 때 우리는 이를 반기지 않았고 심지어 거부감을 가지게 됐다. 그럼에도 타인의 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우리는 자신의 삶의 방식에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가 꾸는 꿈의 실상을 알게 되었고 더 이상 그 꿈을 지속할 수 없었다. 이제 우리는 기존의 꿈을 폐기하고 다른 차원의 마음을 사용하여 다른 차원의 꿈을 창조하고자 한다. 톨텍인들은 이것을 2차원의 꿈 혹은 전사의 꿈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 단계에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지배하고 있던 것들에게 전쟁을 선포해야 하기 때문이다. 2차원의 꿈에서 우리는 의심하기 시작한다. 어쩌면 내가 배운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들을 돌아보기 시작한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모든 관점들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우리 생각을 완전히 통제해서 하고 싶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많은 일을 강요하는 어떤 존재가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좋아하지 않는 일들에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기존의 습성들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아의 진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즉 자아의 온전성 혹은 자아의 전체성이라 부르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 분투한다. 1차원의 꿈에서 진정한 자아는 무의미했고 온전한 피해자였다. 우리는 반항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러한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희생자로 남고 싶어 하지 않으며 오히려 도전하여 세상을 바꾸고자 한다. 우리는 개인의 자유, 즉 진정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이자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므로 전사들의 세계는 투쟁의 세계다. 우리는 좋아하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투쟁해야 하며 그 노력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한다. 그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일 것이다. 인간은 너무도 많은 거짓말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생각으로도 스스로를 고통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악마가 된다. 그것은 대체로 성급한 속단으로 만들어지는데 특히 스스로 만든 추측일 뿐이라는 게 핵심이다. 난 참 불쌍해. 9살 때 벌어진 일들만 봐도 그래. 어젯밤에 벌어진 그 일은 또 어떻고. 하지만 어떤 일이든 과거의 일은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 그 일은 매우 끔찍한 일일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유일한 진실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벌어진 사건은 이미 가상현실이 되었고 당신의 신체에 나타난 일은 오래전에 치유되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당신에게 오랫동안 고통을 주고 당신을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겪은 철진한 과거를 짊어지고 다니는데 그것은 마치 무거운 시체를 끌고 다니는 것과도 같다. 무거운 것이 문제가 아니다. 악취가 난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한구 끌고 다니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자신이 가진 강렬했던 기억들로 현재를 꾸며놓고 그것을 되살리고 재현하는 일을 반복한다. 그 경험들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벌하고 주변 사람들을 벌하고 또 벌한다. 인간은 한 가지 실수를 저지른 뒤 수천 번 혹은 수만 번 반복해서 자책하며 다른 사람의 같은 잘못에 대해서도 수천 번 혹은 수만 번 반복해서 책망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우리 자신의 머릿속에 정의가 존재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외부 세상의 불의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주 전체는 정의가 지배하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이 창조하는 왜곡된 정의가 아닌 온전한 정의가 지배한다. 온전한 정의는 내가 인과라고 부르는 원리를 마주하는 일이다. 우리는 인과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모든 원인에는 결과가 따른다. 진정한 정의는 우리가 범하는 각각의 실수에 대해 한 번씩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범하는 각각의 실수에 대해 여러 차례씩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정의가 아니다. 당신이 10년 전의 실수에 대해 죄책감과 수치심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고통받는 이유는 내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사실이다. 당신은 10년 전에 벌어진 일로 인해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당신은 10초 전에 벌어진 일로 고통을 받고 있다. 당신은 같은 실수에 대해 또다시 자신을 판단했고 내면의 재판관은 당연히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선언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인과의 작용이다. 원인은 당신 스스로에 대한 판단이며 결과는 정죄와 수치심의 형식을 빌린 자기 처벌이다. 당신은 평생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의 삶을 바꾸는 유일한 일은 행동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결과가 바뀔 것이다. 지식의 목소리로 존재하는 당신이 살아있는 당신을 어떻게 상처 주고 있는지 알겠는가? 당신은 당신이 배운 모든 기호들을 통해 생각하고 판단한다. 그리고 당신은 인간을 학대하는 이야기를 창조하고 있다. 인간이 학대를 당한다면 그로 인해 돌아오는 정상적인 반응은 분노와 증오, 질투 혹은 자신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감정들이다. 우리의 신경계는 감정의 공작이며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지각하는 것들에 좌우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단과 우리 자신의 신념 체계와 우리 내부에 있는 지식의 목소리에 따라 움직인다. 우리의 가상 현실을 지배하는 재판관들과 피해자들과 온갖 신념 체계들 가운데서 우리가 발산하는 감정들은 공포와 분노, 질투, 죄책감, 수치심뿐이다. 그 밖에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겠는가? 사랑? 일시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그것은 쉽지 않다. 언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힘이 발현되는 양상을 느낄 수 있다. 언어의 발현은 당신의 삶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언어에 나타나는 흠결 없음의 정도는 당신이 보이는 감정의 양상을 통해 드러난다. 당신은 행복을 느끼는가? 아니면 고통을 느끼는가? 당신이 만일 당신의 꿈을 행복해 하거나 혹은 고통스러워 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신의 부모와 당신의 종교, 학교, 정부, 그리고 사회 전체가 당신의 꿈을 형성하는 데 일조했고 당신에게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당신은 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지옥을 창조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모든 것은 당신 안에 존재하는 마음의 상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행복해져서 그 행복을 누려야 한다. 혹시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는가? 그렇다면 고통을 즐기는 것이 어떤가? 당신이 만일 지옥을 만들기로 작정했다면 괜찮다. 울부짖고 고통받으며 당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켜보라. 하지만 당신이 참된 삶을 얻는다면 지옥을 선택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국을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천국을 선택하는 것은 흠결 없는 언어를 구사하는 데서 시작된다. 당신이 만일 흠결 없는 언어를 말한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함부로 판단하겠는가? 어떻게 자신을 비난하겠는가? 어떻게 죄책감과 수치심을 품고 있겠는가? 당신이 그러한 감정들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당신은 행복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당신은 미소를 되찾을 것이며 온전한 자신을 회복할 것이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모습을 가장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아닌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다. 어떤 모습이든 매 순간 당신 자신이 될 것이다. 그 순간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일 것이다. 당신이 자신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당신으로 존재하는 것이 기쁠 것이고 자신을 대적하는 기호들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학대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할 때 우리 삶의 고난이 시작된다. 분명한 사실은 당신이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목적으로 지금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당신은 타인의 의견이나 입장을 충족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차원의 꿈에서 가장 처음 마주하는 장애물은 당신이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당신이 만일 이 장애물을 넘어서고자 하는 용기가 있다면 두려움을 불러오는 모든 이유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아닌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 훨씬 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지옥의 꿈에서 당신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매우 피곤해진다. 당신은 남들을 기만하는 것에 지치고 당신이 아닌 역할에 소진된다. 당신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라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믿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믿을 수 있다. 당신 자신을 포함해서 말이다. 자기 자신을 믿는 일, 기호들 대신 자신에게 신뢰를 부여하는 일은 얼마나 어려울까? 당신은 과학 이론들이나 수많은 종교 교리, 학설 주장 등을 신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당신 자신에 대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 진정한 믿음은 당신 자신을 조건 없이 신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으며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아는 것이 그 자체로 진실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만일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진정한 알을 얻는다면 당신의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사실상 종료된다. 세상의 모든 기호들을 창조하는 사람은 누구도 아닌 당신이다. 당신이 구사하는 언어의 힘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도 명확하다. 당신의 말은 당신에게 막강한 힘을 가지며 그 무엇도 그 말이 가진 힘을 막을 수 없다. 당신은 기호의 지배를 받는 대신 기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흠결 없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당신이 흠결 없는 언어로 말하고 있다면 당신은 진실에 기반을 둔 판단을 내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폭군과의 정쟁에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다. 당신의 명령에 따라 사용될 준비가 된 언어는 이미 존재하지만 그 언어는 당신이 사용하고 소통하여 누군가와 직접적으로 관계할 때만 의미를 가진다. 당신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언어들은 다시금 무의미한 상태로 돌아간다. 2차원의 꿈이 끝날 무렵이 되면 기존의 삶의 방식은 허물어지기 시작하고 당신이 마주하는 현실도 새롭게 변모한다. 당신이 더 이상 경직된 방식의 신념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쟁은 끝이 났다. 당신은 더 이상 거짓의 믿음을 투사하지 않는다. 거짓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 진실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 또한 믿을 필요가 없다. 당신은 더 이상 어떤 것도 믿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알 수도 있다. 진실은 눈앞에 있으며 고유하고 또한 완벽하다.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꾸는 꿈은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다. 당신이 진실을 보게 된다면 다른 사람이 어떤 꿈을 꾸든 무슨 상관인가?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경험이다. 당신이 믿는 바를 직면하고 진실에 직면해서 내밀한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활용해 보는 경험이 그것이다. 당신은 자신을 누구와 비교할 필요가 없다. 당신의 자아를 다른 이의 자아와 비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머물러 있으면 된다. 당신은 사랑이 필요하지만 당신에게 소유욕을 불러일으키고 당신에게 맹신을 강요하는 사랑이 아닌 타인을 질투하고 타인을 소유하는 사랑이 아닌 당신에게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선사하는 사랑이 아닌 온전한 사랑이 필요하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하는 행위도 아니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타인과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도 아니다. 사랑이라는 기호는 너무나 많은 왜곡이 이루어져 왔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이 가지고 태어난다. 진정한 사랑은 당신 자신이다. 2차원의 꿈에서 당신은 땅 위에 자신의 천국을 건설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삶을 고양시키고 기쁨과 행복과 자유를 배가시키는 지혜에 믿음을 투사하기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당신의 진화를 이루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며 이후에도 수많은 여정이 남아있다. 당신이 진정한 알에 이르는 순간이 다가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진실에 닿을 순간이 다가온다는 뜻이다. 이런 방법으로 당신은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사랑과 의지와 믿음에 통달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은 당신 자신을 더욱 신뢰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이 진리가 당신에게 닿기를 였습니다. 1차원의 꿈인 상태에서는 우리는 무력한 희생자에 불과합니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에게 무자비하게 일어날 뿐 우리는 거기에 대해 아무런 힘도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희생자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1차원의 꿈에서 2차원의 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스스로가 만들어낸 가상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스스로 이 꿈속 내용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기존의 자신을 지배하던 모든 관념과 규칙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알던 자신 또한 사회와 타인에 의해 규정지어진 가상의 이미지라는 것 또한 알아차립니다. 그럼으로써 참된 나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추구가 일어납니다. 만일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은 사실상 종료되고 자신이 지닌 창조의 힘을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진짜 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진짜 내가 아닌 것들을 걷어내면 됩니다. 진짜 내가 아닌 것들을 하나하나 버려보세요. 이름, 직업, 몸, 성격, 지식, 지위, 외모, 재산, 능력. 이런 것들이 진짜 나를 나타낼 수 있을까요? 당신은 나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건가요? 지금부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라고 동일시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헛된 이름표에 불과했음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